반갑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유튜버 미니한다TV 화유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픈형 코드리스 이어폰 하면 어떤 이어폰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에어팟이겠죠? 특히 아이폰 유저라면 에어팟만큼 궁합이 좋은 이어폰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너무 비싼 가격에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바트 X12 프로는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리고 나온 3만원대 중반의 오픈형 코드리스 이어폰인데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5만원대 정도로 팔렸었는데 어쨌든 보다 저렴한 오픈형 코드리스 이어폰을 원했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냈고 생각보다 괜찮은 음질, 음색, 그리고 성능으로 좋은 평가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바트라는 브랜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중국 선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코드리스 이어폰을 생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고요. 무선 연결 쪽이나 배터리 쪽 기술력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X12 프로 이외에 비슷한 디자인의 커널형 코드리스 이어폰 E12도 5만원대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X12 프로의 후속작 퀄컴 칩셋이 들어간 X12 울트라가 5만원대에 출시가 됐습니다. X12 프로 저도 한 3달 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출퇴근할 때, 운동할 때 또는 쉬면서 충분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느꼈던 이 X12 프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디자인, 스펙, 음질, 통합 품질 순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점 위주로 먼저 알아볼 건데 단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몰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트 X12 프로 100일 사용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X12 프로의 디자인입니다. 유닛부터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흔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제조사에서는 귓바퀴에 잘 들어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픈형 유닛의 특성상 실리콘 이어팁이 없어서 착용할 때 귓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지가 않죠. 이 녀석은 특이하게 하우징 부분을 사람의 귓바퀴에 잘 걸쳐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르니까 핏감이 안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귀에서 금방 빠질 것 같지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농구하는 게 취미인데 이 녀석을 귀에 끼고 한참을 뛰었는데도 빠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짝퉁 에어팟과는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우징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재질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은 아닙니다. 도자기, 머그컵 같은 그런 느낌의 세라믹 재질이고요. 제품 색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블루 등등 이렇게 총 12가지 색상이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의 경우에는 생기게 둥글둥글 맨들맨들 그렇습니다. 큰 특징은 없어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 램프가 4개나 있는 것 빼고는 평범합니다. 잘 열리고 닫히고 C타입 케이블로 충전 가능하고 무선 충전은 안 되는 그런 크레들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다음은 X12 프로의 전반적인 스펙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은 자막으로 살펴보시고요. 좋죠. 요즘 나오는 중국산 가성비 코드리스 이어폰의 스펙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X12 프로의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이즈가 큰 드라이버를 썼다는 부분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의 상징 14mm의 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6mm 전후의 지름이 작은 드라이버를 쓰는 커널형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드라이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 소리의 양감이 다릅니다. 짱짱해요. 실제로 이 녀석의 최대 볼륨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오픈형이라서 음악을 들을 때 저음이 막 새어나가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음질, 음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12 프로의 또 다른 장점은 IPX5 등급의 생활 방수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할 때 땀을 막 흘려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요즘 태풍이 막 많이 올라오는데 비가 막 세차게 오잖아요. 그때는 집에 그냥 계셔야 되겠죠. 괜히 돌아다니다가 비 맞고. 자, 물리 버튼으로 음악 재생과 관련한 모든 컨트롤이 다 가능하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트랙 이동은 물론 볼륨 컨트롤까지 다 되니까 스마트폰이 가방에 있더라도 편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장점은 배터리인데요. 유닛 단독으로 6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하고 크레들로 4번까지 충전할 수가 있어서 최장 3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하루에 출퇴근 왕복 2시간 그리고 틈틈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했을 때 5일 정도는 충전하지 않고도 충분히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이면 완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무선 연결 부분도 준수한데요. 크레들에서 이렇게 꺼내는 순간 재빠르게 페어링이 되고요. 일반적인 코드리스 이어폰과는 다르게 왼쪽이 마스터로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많은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끊기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오른쪽 유닛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벅이는 정도? 희한하게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늘 버벅거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전파 방해가 많아서 그런가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에서 꼭 끊김이 있더라고요. 다른 코드리스는 괜찮던데 이만 유독. 이번엔 음색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황금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솔직히 음질은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좋은데?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보컬 파트 쪽에서 뭔가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중저음과 중음 쪽 양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질의 문제라기보단 음색의 문제인 거죠. 자,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저음이 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극저음은 아예 없다고 이렇게 보셔야 하고 저음의 존재감도 크지가 않습니다. 에어팟보다 특히 더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저음과 중음이 더 강하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보컬 파트 쪽이 뭔가 메마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받쳐주는 데다가 악기들의 위치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타격감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터널형 이어폰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공간감은 정말 발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도 X12 프로로 들으면 라이브 음장을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고음 쪽이 조금 아쉬운 것 말고는 충분히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스마트폰 EQ 설정으로 중저음 쪽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보컬 파트는 조금 깨끗해져요. 근데 같은 대역의 다른 소리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리가 좀 심심해지거든요. 웬만하면 EQ는 건들지 않고 X12 프로의 본연의 소리를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음질과 음악 재생과 관련한 사용성만 봤을 땐 이것보다 6배가량 비싼 에어팟이 과연 6배만큼 좋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사바트 X12 프로는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그러나 통화 품질 쪽으로 넘어오면 딱히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하철에서 통화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안 들려. 자, 보셨다시피 지하철과 같이 주변 소음이 아주 큰 곳에서는 통화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보통 길거리를 걸을 때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통화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왼쪽 유닛을 입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조금 나아지긴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의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몇 가지 되진 않는데. 첫 번째, 일반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녀석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고질적인 QC, 품질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문제없는 놈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싹싹 빌면서 기도해야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엔 한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고 AS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찜찜하면 그곳을 통해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직구보다 10,000원 정도 더 주셔야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둘째, 오른쪽 유닛에 충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크리들과 유닛의 충전 단자가 딱 한 번에 맞는 경우가 드물어요. 잘 움직여서 맞춰줘야 충전이 됩니다. 거기다 가방에 이거를 넣고 다니다 보면 갑자기 충전 상태가 풀려서 스마트폰과 페어링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 처음엔 내 것만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후기들을 보니까 꽤 많은 사용자들도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구조적으로 마감이 2%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배그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그래도 좀 많이 보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음성이 조금 밀립니다. 유튜브는 대부분 영상 길이가 좀 짧고 하니까 참고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드라마 볼 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더빙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이 녀석으로 영상을 보는 건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바트 X12 프로의 100일 사용기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사바트 X12 프로를 오픈형 코드리스 이어폰의 상징인 에어팟에 대한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저렴한 중국산 이어폰이 아닙니다. 오픈형이라서 주변 소리도 잘 들리고 또 적당한 방수까지 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때도 그렇고, 특히 운동을 하시면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어폰이다. 커널형의 답답함, 웅웅거림이 싫은 분들, 하지만 에어팟 디자인은 싫고 또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바트 X12 프로가 유일한 선택일 텐데요. 형태적인 그런 특징을 빼더라도 정말로 디자인, 음질, 성능 여러 가지들을 가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게 제가 100일 동안 사용해본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엔 X12 프로의 후속작 빠밤 X12 울트라의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 갑니다.